심장 마취에서 이 헨슬리의 프랙티컬 어프로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CPB에 대한 이 메인터넌스에 대해서 이제 히모다이나믹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시스테믹 퍼퓨전 플로우 레이트가 일단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부적절한 유효 관류량, 이펙티브 퍼퓨전 플로우 레이트, 이거 유효 순환 혈액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낮으면 이제 이게 낮게 되면 이제 비너스 헤모글로빈과 이제 옥시젠 세츄레이션 SbO2가 이제 낮아지게 되고, 이제 CPB 리턴 시 이제 컨티뉴스하게 이제 모니터가 되는 경우에 이런 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혐기성 대사, 이제 이 어네어로빅 메타볼리즘, 이미 메타볼리즘 및 이 락틱 엑시드가 축적이 되면서 이 메타볼릭 엑소시스의 발생을 이제 초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PB 이 과정에서 이 마취과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유효순환 혈액량입니다. 유효순환 혈액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 카디악 아웃풋이 2.2든 2.4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조직에 이 얼마만큼의 그 적정한 플로우를 유지를 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는, 뭐 퍼프전에서 2.4를 준다고 해서 이게 충분히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개념이란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이유는 이 유효 관류량이 적절하지 않게 이 조직에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만약에 혈압이 낮다고 하면 이 혈압이 적정선의 미인 아트리알 프레셔가 이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적정선 이하, 우리가 알고 있는 적정선 이하를 유지를 하게 되면 아무리 많은 플로우를 줘도 이 조직의 이 디스트리뷰션이 정확하게 잘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인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결과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이 낮은 이 비너스 헤모글로빈 옥시젠 세츄레이션의 이제 다른 원인들은 이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헤모글로빈의 자체가 이제 감소하는 건데, 이게 과도한 히모다일루션이 있거나 이 부적절한 이제 마취가 진행이 되면 이 환자에서의 산소 소모량 자체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세츄레이션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 환자에서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 SbO2라고 했습니다. SbO2는 이 혈액에서 조직에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가져오면서 이 정맥혈에서 측정한 이 포화도를 봤을 때 얼마 정도가 되느냐, 정상보다 이하일 경우에는 이 헤모다일루션이 심해져서 헤모글로빈에서의 산소 전달의 양 자체가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유효순환 관류량, 이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 SbO2에 이제 분명하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과도한 리워밍을 너무 높은 온도로 유지를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은 온도라고 하면 당연히 산소의 소모가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이 낮은 비너스 헤모글로빈 세츄레이션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배제하는 경우 그에 따라 관류량을 이제 높여 주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CPB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카디악 그 플로우 레이트를 얼만큼 유지를 해주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광범위하게 2.2에서 2.4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카디악 인덱스로 따놨을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환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이제 미니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주게 되면 어느 환자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메타볼릭 엑소시스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플로우에 대한 개념 자체를 좀 깰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3.0 준다고 해서 3.0도 환자한테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에 대해서는 이게 정상적인 환자를 가지고 하는 그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유감스럽게도 정상적인 정맥 산소 포화도로 모든 조직에 이 적절한 관류량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모든 장기에 이 공급해주는 이제 플로우 레이트가 잘 골고루 분배가 되느냐, 이거는 SbO2만 가지고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일부 티슈베드를 관리하지 않은 상태를 두고 이제 션팅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 저체온증으로 인해 드물게 이제 임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시버링으로 인한 신진 대사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 노멀 플로우 레이트에도 불구하고 이 비너스 이제 헤모글로빈 세츄레이션 자체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버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마취과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약제를 주입을 하게 되고, 이 결국에는 이게 모든 것들이 이 조직에서의 산소 요구량을 이제 충분히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행동,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 펌프 사이드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카디악 아웃풋을 이용을 해서 이제 조직에 충분한 산소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플로우를 줌으로 인해서 이제 비너스 드레인 자체가 만약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심장 수술 과정에서 이 수술을 진행을 하려면 중요한 게 시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야 확보를 위해서 또 CPB를 운영을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시야 확보를 위해서 체온을 낮추게 되면 플로우를 낮출 수가 있고, 플로우를 낮출 수가 있으면 이 드레인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컬레터럴 플로우라던가 이런 게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거를 이 드레인을 더 많이 받아냄으로 인해서 그 시야를 확보를 해서 수술을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에는 산소 소모량을 줄여야 돼서 산소 소모량이 줄어들면 플로우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제 시야 확보를 해서 수술이 원활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입 A 다이섹션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서 완전히 이제 하이퍼서믹 서큘레이터리 어레스트, 토탈 서큘 어레스트 보통 얘기하는데 보통 이게 맞는 말입니다. 체온을 떨어뜨려서 어레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하는 이유는 이 산소 소모량을 심폐기의 순환을 완전히 멈추고 나서 일정 시간 동안 멈출 수 있는 것도 이런 온도에 의해서 완전히 멈추고 이 플로우의 순환을 없애버리고 그 시야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수술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CPB의 이제 목적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체외 순환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제 히모다이나믹 매니지먼트에서 이 민 아트리얼 프레셔가 이제 CPB 중 최적의 민 아트리얼 프레셔는 이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뭐 책마다 좀 다른데 50에서 뭐 90까지 얘기하는 데도 있고 70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잡는 겁니다. 이게 넓게 잡는 과정에서 50이나 뭐 90이나 뭐 마찬가지로 했을 때 이제 다른 것들을 봐야 됩니다. 실제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수치들을 확인을 해서 지금 적정 플로우와 적정 그 민 아트리얼 프레셔가 유지되고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되고, 시스톨릭 앤 이제 다이스톨릭 프레셔는 대부분의 CPB가 이제 넘펄 스타일 플로우를 사용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이 시스톨릭과 다이스톨릭에는 큰 뭐 어떤 영향이 있는 건 아닙니다. CPB가 운영되는 순간 이 RA에서 혈액이 모두 빠져나오게 되고 이 RB로 볼륨이 넘어가지를 못하고 당연히 풀모나리 플로우가 없고 렁도 플로우가 없고 렁에서 이제 뭐 LA로 들어오는 이 혈액도 없고 그다음에 LB로 들어오는 볼륨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LB에서 짜주는 박출되는 양이 없기 때문에 이제 민 아트리얼 프레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시스톨이 이렇게 나올 텐데 이게 없어지고 이제 스탠드 스틸로 이제 이렇게 변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단 이제 AR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에올틱 리거지테이션이 이제 인서피션시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드레인이 되더라 하더라도 이 항상 웨이브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에올틱 밸브에서 이 역류를 거꾸로 LB로 역류를 하기 때문에 이 역류한 만큼 이 LB에서 짜주는 볼륨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펄스가 이제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질병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문제들이 모니터에서 나타나는지 이거를 꼭 확인을 해야 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은 그런 뭐 예로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것도 옆에 들었는데 드레인 잘 되냐 물어봤는데 이제 이렇게 AR이 있어서 웨이브가 드레인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드레인이 잘 안 된다. A라인 웨이브가 안 나오니까 드레인이 안 된다. LB에서 뭔가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정정해서 드레인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어떤 그 수술 과정, 체외 순환 과정에서 이 어떤 그 현상들이 발생을 했을 때 저게 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저렇게 발생을 하는지 이거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환자를 파악하고 들어가야지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도 이렇게 올바른 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적정한 퍼퓨전 플로우 레이트가 이제 전달이 되면 실제 이제 민 아트리얼 프레셔는 이제 자동 조절에 이제 하한을 초과하는 한 초과한 덜 중요할 수 있고, 이 개별 장기에 대한 이 아트리얼 서플라이에 대한 이제 크리티컬한 이제 스테노시스는 이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이 자동 조절이 되는 이 로어 리밋은 이제 환자마다 매우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자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딱 정해가지고 이만큼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환자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꾸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자꾸 환자한테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접근을 하려면 이 환자에 대한 그 차트는 다 리뷰를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 리뷰를 하지 않고 들어와가지고 무슨 수술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차트에 이제 내가 수술을 하면서 CPB를 운영을 하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CPB에 어떤 영향이 있겠다, 그런 것들은 차트에 모두 다 적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따로 정리를 해서 가지고 들어가던가, 다 외울 수가 없을 때는 가지고 들어가서 중간중간 확인을 해서 뭐 에코지라던가 에코 파인딩 돼 있는 거를 본다던가, 이런 거를 가지고 확인을 하면서 계속 이런 상태였겠구나, 이런 거를 자꾸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들어가서 그냥 루틴대로 루틴은 중요합니다. 루틴은 중요한데, 이 루틴에서는 셋업 관련돼서가 제일 중요하지, 그 외에 뭐 어떤 순서를 정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불필요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셋업은 루틴을 꼭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셋업에서 사고가 나버리면 이거는 뭐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 셋업이 잘 됐다고 지난 다음에는 이 환자를 얼만큼 그 환자의 정보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심폐기에서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환자한테 얼만큼 이롭게 해줄 수 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이 환자의 차트 리뷰와 실제 환자가 들어왔을 때 이 환자가 확인한 그런 차트에서의 결과와 환자를 좀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수술 전에 이제 어떤 모니터링과 수술 중에 이제 수술실에 들어와서 마취과에서 이제 인덕션 과정에서 이런 발생되는 모니터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수술 후에 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이거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추세를 봐야 되는데, 이 한 곳에서의 스팟만 쳐다보게 되면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릅니다. 이 랩이 이게 만약에 안 좋은 랩이었는데, 만약에 이때가 더 안 좋았고 지금 좋아졌다면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항상 추세를 봐야지, 이게 오늘 한 스팟만 보고 환자가 딱 그것만 보고 좋아졌네 나빠졌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성인의 경우에 민 아트리얼 프레셔를 50에서 70 사이로 이제 유지를 하고, 솔직히 50도 이게 너무 낮은 수치긴 합니다. 이게 너무 낮고, 정상적으로는 한 70 정도 전후를 유지를 하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덜트에서 이제 보수적인 접근을 이제 보통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높거나 낮거나 좀 더 높여볼 수도 있고 낮춰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엔 또 이 유린 아웃풋은 혈압이 이 플로우를 아무리 많이 공급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 혈압이 민 아트리얼 프레셔가 낮게 되면 이 콩팥으로 가는 이 레나르로 가는 이 혈류가 필터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소변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선의 SBR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고, 소변의 배출량도 좀 봐야 되고, 중요한 거는 소변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부터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충분한 카디악 아웃풋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변이 최소 15분 이내에는 분명 소변이 어떻게 배출이 되는지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적정한지, 이걸 안 나오는지, 아니면 나와야 될 사람인데 어떤 문제가 없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라인을 또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생각을 해서 왜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는 또 이제 민 아트리얼 프레셔의 경우에는 이제 CPB가 0에 가깝고 혹시 마이너스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제 VAB들을 보통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CBP가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거나 보통 0에 가깝게 됩니다. 보통 다 0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CBP가 상승이 되어 있다, CBP가 상승이 되어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죠. 일단 캐놀라의 위치가 안 좋다던가, 캐놀라의 사이즈가 작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CBP가 드레인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 CBP가 더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는 민 아트리얼 프레셔를 더 높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 근데 기존의 고혈압
이제 고혈압이라던가 이제 알려진 뇌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 높은 압력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뭐 캐로티드에 칼시피케이션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뭐 서전들께서도 혈압을 좀 높게 유지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머리로 가는 혈류 때문에 이제 이러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레브럴 옥시메트리를 잘 확인을 해서 이제 플로우가 어떤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다일루션이 어떤 장점이 되는 겁니다. 이 환자에서 히모 다일루션 자체가 이 조직의 말초 순환 순행량이 50%에서 많게는 200%까지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특히 머리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산소 전달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히모 다일루션의 장점이 하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에 의해서 히모 다일루션을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이 조직에 이제 충분한 그 혈류를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점도가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게 더 잘 통과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낮은 레벨에서 좀 더 잘 견디는 이런 게 견딥니다. 실제로 애들은. 그래서 애들도 혈압이 뭐 나이에 따른데 40에서 뭐 50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고, 이것서 낮은 경우에도 애들은 잘 견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민 아트리얼 프레셔에서 이제 프레셔 트랜스듀서가 잘 이제 만약에 이제 부적절한 포지션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제로 드리프트로 인한 측정 오류의 가능성을 이제 자주 점검을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트리얼 프레셔를 재고 있는데,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뭐 매니폴드가 있고, 여기 이제 이 프레셔로 이게 주어서 프레셔를 이제 항상 높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프레셔가 낮게 풀려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이 라인에서 이 A라인 민 아트리얼 프레셔가 이제 정확하게 잘 측정이 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종종 하기 때문에, 이 체해순환 과정에서 CPB에서 이제 퍼프셔니스트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댐핑이 되는 건지, 환자가 지금 포지션이 좋지 않아서 카테타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해순환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센트리퓨가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 센트리퓨갈 플로우는 이 SBR에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혈압이 미나트리얼 프레셔가 증가를 하게 되면 센트리퓨갈 펌프에서 측정되는 이제 그 펌프 플로우, 이 플로우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계속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고,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얘는 줄어들게 되고, 얘가 떨어지게 되면 플로우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플로우가 또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리저버에서의 볼륨이 또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플로우가 늘기 때문에 얘가 더 많은 양이 가기 때문에 이 레벨이 아주 미세하게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알아차려야 되고, 그래서 이게 왜 지금 볼륨이 주는지,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리저버의 레벨이라던가 이 환자의 민 아트리얼 프레셔, 그 다음에 펌프 플로우는 만약에 플로우가 뭐 RPM 2500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고, 플로우가 뭐 분당 4000 예를 들어서 4000ml가 간다고 돼 있을 때, 이때 미나트리얼 프레셔가 70mm 머큐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만약에 80으로 올라가게 되면 얘는 고정이 되어 있고 얘는 감소를 하게 됩니다. 얘가 감소를 하게 되면 이 리저버의 레벨은 또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혈압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 동맥의 혈압보다는 정맥 쪽에서의 혈관을 수축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정맥에 이 3분의 2가 혈액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를 밀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리저버 레벨이 증가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혈압이 올라가면 리저버의 레벨은 증가하는 걸 항상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건 아트리알 쪽에 그 혈압을 올리는 게 아니고, 이 정맥 쪽에서의 이 정맥 부분에서의 이 수축을 시키기 때문에 이 혈액이 이제 밀고 올라오면서 리저버로 들어오게 되고, 그게 이제 증가를 시키는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런 거를 체해순환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게 왜 이렇게 변하는지 모른다고 하면, 이거는 자기가 지금도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제 후배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계속 체해순환에 집중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차리는 거를, 이런 거를 알아가야 되고, 자기가 이런 걸 느껴야 되고, 그래서 환자 상태가 어떤 건지 이런 거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속 할수록 발전이 있는 거고,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도 계속 해야 되고, 책 이것저것 다 읽어보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